체포영장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공수처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려고 했다가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철회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공수처가 시간을 허비하고 혼란만 키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합니다. 출범 이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습니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입니까? 취미입니까?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양측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공수처 대응 어떤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지금 공수처가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사 대상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고위층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 오늘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했죠. 법을 모른다, 공수처가. 지금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사실 이 영장 집행을 갖다가 경찰에 맡겼을 때 법조계에서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의문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기관이 집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수처가 이제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는 게 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이게 구속영장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한다. 그 문구 하나인데 문제는 공수처법에는 그 법을 조항은 그 조항을 준용하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데 도대체 이걸 모르고 그러면은 경찰을 지휘를 하려 한 것이냐?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황당한 게 이미 검사로부터도 수사 지휘를 안 받거든요. 예. 그런데 공수처가 무슨 근거로, 법적 근거로 우리를 지휘하려고 하느냐? 당장 어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예 수사권을 넘기던가.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 영장을 집행할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이제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게 한 그 조항 근거로 사건만 가져와가지고 결국 저렇게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이러면서 공수처장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국회 법사위가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또 향후 재집행을 둘러싼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 건 내란죄 수사가 불법적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판사였잖아요. 근데 오동훈 처장이 판사를 그만두었던 배경, 왜 판사를 그만뒀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런 답변이 나와서 이 질문하는 의원들조차 좀 의아해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판사를 그만둔 이유를 제가 서면 질의했더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로서의 판사 역할, 소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상당한 중압감과 부담을 느껴서 직무 수행이 이제 어려워서 그만뒀다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공수처장 자리가 딱 그런 자리 아니에요? 상당한 중압감과 책임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건 잘하실 수 있겠어요? 판사는 어려우셨는데? 잘 운영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지적이었던 거죠? 네, 사실 이게 판사를 그만둔 이유가 최종적 판단자로서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다. 사실 저희 연수원에서도, 사법연수원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데도 어허. 내가 최종적으로 유죄, 무죄를 판단하고 승소, 패소를 판단하는 이 자체가 너무 두렵다. 그래서 판사 안 하겠다. 네, 판사 안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판사를 그만둔 이유가 그런 판단의 중압감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판사를 못하는데 그럼 공수처장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판단 하나하나가 더 큰 여파를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고위층을 수사를 하면서 지금처럼 영장을 칠지 어떻게 집행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경찰한테 의문이 맡겼다가 안 하겠다니까 뭐 또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성급하게 몰아붙여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형사사법체계라는 게 60년 넘게 이어온 체계인데 이것을 체계 정합성도 고려를 안 하고 가장 수사력이 약한 공수처한테 최고위층의 수사를 이렇게 다 몰아주고 사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권한까지 주다 보니까 이런 대혼란이 생긴 거죠.